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셀프빙 TV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새로운 날을 여는 열쇠 가운데 11가지 인생의 덫, 그 중에서 불신과 학대의 덫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단 설명란에 카페 링크가 되어 있으니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내용도 받아보시고 혹은 이제 띄워놓고 보시면서 들으셔도 좋고요. 이렇게 출력하셔서 체크리스트 작성해 보시고 간단히 메모해서 체크리스트 작성해 보시고 보셔도 들으셔도 좋습니다. 이 불신과 학대의 덫은 한 문장으로 하자면 당신을 믿을 수 없어 라는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그럼 이제 체크리스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나를 다치게 하거나 이용하리라고 예상한다. 두 번째,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일생 동안 나를 학대해왔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네 번째, 나는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며 항상 경계하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주의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이용할 것이다. 여섯 번째, 정말로 내 편인지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시험한다. 일곱 번째, 사람들이 내게 상처 주기 전에 그들에게 상처 주려고 한다. 여덟 번째, 사람들이 내게 상처를 줄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도록 허용하지 못한다. 아홉 번째, 사람들이 내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화가 난다. 열 번째, 내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언어적 혹은 성적으로 학대받았다. 자, 이 10가지 체크리스트 가운데서 절반 이상의 점수가 나오게 되면 이 덫이 나에게 유의미한 덫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대라고 하는 경험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학대는 복잡한 감정, 즉 고통, 분노, 공포와 슬픔의 혼합체입니다. 두 번째는 변덕스러운 기분을 갖고 있기도 해서 때로는 주위 사람을 놀라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마비돼가지고 지금 여기에 자신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의 경험이 너무나 강했다면 그때 자기 감정을 못 느끼도록 자기를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심리적 도피에 따른 반향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위험하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때에도 이면의 동기가 있다고 경계합니다. 다섯 번째, 과잉 경계, 조심성 또는 타인이 흥미를 보일 때 경계합니다. 여섯 번째, 어릴 때 기억이 희미하거나 조작되지만 지금의 관계에서는 분명하게 재생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불안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것은 흔합니다. 삶의 깊은 절망을 느낄 수도 있어요. 얄팍한 자존심과 함께 여러 가지 결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학대의 경험은 삶에서 재현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런 불신과 학대의 덫의 기원, 즉 그 뿌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족 중 누군가가 어릴 적에 당신을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두 번째, 가족 중 누군가가 어릴 적에 당신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적으로 흥분되도록 접촉했습니다. 세 번째, 가족 중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당신에게 창피를 주고 놀리거나 이용했습니다. 언어적 학대죠. 네 번째, 가족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 중 누군가는 당신이 고통받는 것을 즐겼습니다. 여섯 번째, 어릴 적에 심한 벌이나 보복의 위협 때문에 일을 했어요. 일곱 번째, 부모 중에 한 명, 양육자 중 한 명은 반복적으로
가족의 사람을 믿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8번째, 가족들은 당신과 매사 부딪힙니다. 9번째, 부모 중 한 명이 혹은 양육자 중 한 명이 어릴 적에 부적절하거나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신체적 애정을 보였습니다. 10번째, 사람들은 당신에게 정말로 상처 입히는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제가 기록해 놓은 게 이 불신과 학대는 면식범이라고 제가 적어놨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학대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신체적, 성적, 심리적 경계가 존중되지 않고 침범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나 아는 사람의 경우가 많겠죠. 이게 이제 불신과 학대의 덫의 기원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연인 관계에서 혹은 배우자 관계에서 불신을 조장하고 학대하는 사람,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당신을 두렵게 하는 폭발적인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2번째, 너무 많이 취했을 때 자신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3번째, 당신의 친구와 가족 앞에서 당신을 모욕합니다. 4번째, 반복적으로 당신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비난하고 당신을 무가치하게 만듭니다. 5번째, 당신의 필요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6번째, 자기 식대로 하기 위해서 거짓말 등 무슨 짓이든 합니다. 7번째, 사업거래에서 다소간 신용사기의 명수입니다. 8번째, 가학적이거나 잔인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리거나 위협합니다. 9번째,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성관계를 강요합니다. 10번째, 자신의 이득을 위해 당신의 약점을 착취하고 당신을 속입니다. 11번째, 매우 신뢰할 수 없고 당신의 관대함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위험 신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다 안 좋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서 이 덫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대할 사람을 찾거나 혹은 그 불신이 가는데 그 상황이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덫에 대해서 굴복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불신이나 학대를 조장하는 사람들하고 되게 관계가 많이 맺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 신호가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덫은 어떻게 당신에게 작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종 구체적 증거 없이 사람들이 당신을 이용한다고 느낀다.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 느끼겠죠. 2번째,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그런 취급을 받을만 하기 때문에 타인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번째, 타인이 당신에게 상처 주거나 모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타인을 서둘러 공격합니다. 4번째, 성관계를 즐기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5번째, 사람들이 당신을 역이용할까봐 개인정보를 드러내기를 주저합니다. 6번째,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예상하기 때문에 약점 보이는 걸 주저합니다. 솔직하지 못하겠죠. 7번째, 사람들이 창피를 줄 것이라고 걱정하면서 주변에서 안절부절 못해요. 8번째,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무나 쉽게 굴복합니다. 9번째, 사람들이 당신의 고통을 즐기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10번째, 가학적이거나 잔인한 면을 갖고 있어요. 11번째, 혼자 있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타인이 당신을 이용하도록 허용합니다. 11번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느끼고 어린 시절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12번째, 누군가를 두려워할 때 당신의 일부가 정말로 거기 없는 것처럼 무관심해집니다. 피한다고 그랬죠, 심리적으로. 12번째, 증거가 별로 없을 때에도 타인이 숨은 동기나 나쁜 의도를 갖고 있다고 느낍니다. 13번째, 가학적이고 피학적 환상을 갖습니다. 14번째, 사람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피하고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때때로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학대적이고 잔인해지고요.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어려운 점을 나타내게 되죠. 그렇다면 이 불신과 학대의 덫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한번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능하다면 이 덫에 대해서 당신을 도울 치료자를 만나십시오. 특히 성적이나 신체적 학대라면요. 두 번째는 당신을 믿는 친구 혹은 치료자를 찾으십시오. 학대의 기억을 어렵더라도 회상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세 번째는 상상하는 동안, 연상을 하는 동안 학대자에 대한 당신의 화를 발견하십시오. 이미지에서 무력한 어린 나에 대한 느낌을 멈추십시오. 네 번째, 당신은 학대받을 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비난을 멈추십시오. 다섯 번째, 이 덫이 작동하는 동안 학대자와의 접촉을 줄이거나 중지하십시오. 여섯 번째, 가능하다면 준비되었을 때 얼굴을 맞대고 학대자를 직면하거나 편지를 보내십시오. 일곱 번째, 현재 관계에서 학대를 참는 것을 멈추십시오. 여덟 번째,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믿고요, 가까워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아홉 번째, 당신의 권리를 존중하고 당신에게 상처 주기를 원치 않는 배우자와는 함께 하십시오. 열 번째, 더 이상 가까운 사람들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 불신과 학대의 덫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덫을 이제 연상하고 밝혀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치료자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 덫을 내가 발견을 하게 되고 이제 그것으로 인한 그 패턴을 깨시게 되면 상당히 큰 보상을 얻게 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죠. 나의 프레임이 바뀌는 거니까요.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을 저의 평온만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